네, 오늘 정치여담여담은 박소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나온 장관 후보자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죠. 저희가 워낙 조금 전에 발표가 돼서 그래픽을 전부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준비되는 것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게 누가 있죠? 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연세대 법대를 나왔고 삼선 의원이고요.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서울 노원구청장을 역임했으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조정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연대 정치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 그리고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지냈고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을 동시에 역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선우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21대, 22대 재선 의원이고요. 자, 현재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얼굴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되는 안규백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18, 19, 20, 21, 22 5선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자,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최초로 지명되는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다른 분들은 이제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 지금 그래픽이 준비 안 된 분들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고요.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권오울 전 의원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권오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의원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고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제가 그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좀 전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것은 장관급 인선 12명입니다. 네. 그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은 바로 임명이 되는 것이고 네. 나머지 11명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방장관의 안규백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방 분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발탁이 된 것 같고요. 5.16 이후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 지명됐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고 네. 외교부 장관 조현 후보자는 그동안 계속 거론되었던 후보자입니다. 안규백 의원을 포함해서 여당 의원 모두 5명이 인선 대상이 됐는데요. 통일부의 정동영, 환경부의 김성환, 여가부의 강선우, 해수부의 전재수. 전재수 의원은 이제 부산 출신이고 네. 해수부 관련된 유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정동영 의원은 전에도 통일부 장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관 경력이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관련 분야의 정책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배경훈,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한성숙 이 후보자들인데요. 배경훈 후보자는 76년생이고 AI 연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 AI 관련해서 지금 힘을 준 인사인 것 같고요. 국가보훈부의 권오울 한나라당 전 의원 영입이라든지 혹은 농식품부의 송미령 의원 장관 유임은 그 화합 메시지로 보이는데 다만 송미령 장관은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고 자신이 장관이 된 부분을 후회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양곡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제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노동부 장관의 김영훈 후보자입니다. 철도 공사의 기관사 출신이고 철도 노조의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고 네. 나중에 이제 정의당으로 옮겨서 정당인이 됐는데 이전 정부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뽑은 것과 정도의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11개, 12개 부처 장관급 인선에 대해서 자, 우리 박소연 의원도 언제고 저 명단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되시면 저희 패널로 못 모셔요. 일단 총평 빨리 듣겠습니다. 못 모시기 전에. 예.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친명으로 아주 강하게 자리매김한 그런 인사들보다는 대통령이 늘 강조했듯이
여러 가지 능력과 그다음에 충직한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측근 인사보다는 어떤 능력 뭐 이런 부분들에 실용적으로 인선을 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양만희 농설위원께서 좀 예측해 주신 대로 여기에 좀 예측했던 그런 어떤 선을 좀 훨씬 넘는 파격적인 인사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의 위원장 출신을 임명했다든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국민적인 설득보다는 설명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좀 굉장히 좀 한쪽으로 경도된 뭐 이런 면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또 염려를 또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 인사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했다라고 하는 어떤 설명들이 네. 또 이어진다면 실용과 더해서 어떤 능력 위주의 파격적인 그런 인사를 통해서 적지 않은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첫 인사 이렇게 평가를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의식 실장께서도 뭐 협치 차원에서 혹시 통일부 장관 같은 데 제가 받으시면 가시지 않나 싶었는데 정동영 의원이 장관으로 가시니까 혹시 차관으로 보좌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뭐 덕담이지만 굉장히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볼 곤혹스러운 때는. 질문이고요. 우선 일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제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이 인선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양만희 논설위원이 설명을 대충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는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그동안 사실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문민 장관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분도 역시 군 출신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건 제가 볼 때 정말 역사 이래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방부의 개혁이라든지 군 중심의 어떤 기득권을 어느 정도 개혁하는데 안기백 장관의 임명은 상당한 의미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사실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도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입니다만 사실은 고용이라고 하는 그 노사관계를 양쪽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민노총 위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한 정도의 한쪽에 좀 편향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노총 위원장 그중에서도 민노총에서도 그 산별 노조 중에서도 철도 노조가 가장 강성 노조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런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의 김영은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임명한 것은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나 또는 네. 후보자 본인의 설명을 좀 들어보고 나서 평가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나 송미령 농산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또 권오을 장관을 보훈부장 임명한 것은 통합의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은 의아할 대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먼저 박수현 의원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준을 받은 뒤에 제청을 받아서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좀 빨라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게 인수위가 없이 바로 시작하는 정부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통상 정책의 아주 굉장한 변화 또 압박 이런 속에서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사태의 급변화 뭐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에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릴 수 없는 아마 그런 절박함이 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형식적으로는 이주호 장관이 대행이 네. 뭐 형식적 재청권을 행사했을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네. 그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여러 가지 교감 등을 통해서 네. 또 이주호 대행의 형식적인 어떤 재청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급한 국내외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급한 인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술은 오늘 뭐 대규모로 장관급 인사가 나긴 했습니다만 아직 장관급 인사가 나지 않은 부처들이 좀 눈에 띄는군요. 언뜻 보기 복지부, 안행부, 교육부, 문화부 뭐 이런 부처들인데 네네. 이 부처의 장관급 후보자 인선도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부 부처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개편 논의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별도의 정부 조직 개편 TF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좀 보면서 되지 않을까 싶고
국민 추천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행안부 장관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반영을 해서 다음 또 인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 일정과 겹쳐서 맞물려 돌아갑니다만 다 끝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건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네, 그런 빨리 조각을 하자 이렇게 기조가 바뀐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기존 총리 권한 대행의 임명 제청을 받아서 얼마든지 조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뭐 그런 의지 보여준 인선 발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 청문회도 다 잘 통과를 하셔서 조각이 빨리 돼서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빨리 출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